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주 금요일 4월 30일이죠. 그때 연준에서 갑자기 테이퍼링 발언을 했습니다. 약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나요? 분명히 며칠 전 연준회의에서 파월 연준장이 테이퍼링 할 거냐 이런 질문에 No, not yet. 아직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갑자기 연은 총재 중 한 분인 캐플란 댈런스 연은 총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준은 should start talking about tapering.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 해야 한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연준의 정책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재미없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는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연준에서 자산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발언을 이어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이퍼링 발언, 이것은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은 29일 새벽이죠. 한국 시각으로 이때 연준회의 직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부 자산 가격이 높다. 자본시장에 약간의 거품, a bit frothy가 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제 기억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지금 주가가 너무 높지 않냐 이런 질문에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계속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거품이 끼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회의 때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것은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주 내내 하락했습니다. 연준회의 전날, 연준회의 당일, 그리고 연준회의 그 다음날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파월 연준 의장의 거품 발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경기 회복 속도가 너무 빨라서 테이퍼링을 우리 몰래 연준이 준비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면서 과연 진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겁주기용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재미없어 보이지만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진짜 연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이것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위쪽에 그려진 차트가 10년물 국채금리이고 아래쪽에 그려진 게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당연히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보다 높게 형성됐겠죠. 2년물 국채는 비교적 단기 채권으로서 연준의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 과거로 돌려볼게요. 2년물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던 적이 있었죠.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 3월, 4월 팬데믹 터진 이후 연준에서 제로금리, 무한대 양적 완화를 딱 때려버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0%까지 딱 붙었어요. 그 전에는 둘이 얼추 비슷했어요. 재작년 9월 달만 해도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우리 예전에 트럼프 시절 때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었다 이랬던 적이 있었죠. 그때가 여기 재작년 8월, 9월 이때였어요. 어쨌든 재작년만 해도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연준에서 제로금리를 딱 때려버리니까 갑자기 2년물 금리가 바닥으로 딱 붙어버렸습니다. 그만큼 2년물 국채금리는 연준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동성 축소 조절을 하는 테이퍼링 이슈가 있으면 2년물 국채금리가 위로 툭툭 튑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준회의 때 2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죠. 안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준회의 때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이 No, not yet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댈런스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 하겠다 이렇게 겁을 주긴 했었는데 사람들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0년물 국채금리를 볼까요?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나온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쭉 올랐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기도 했었고 바이든이 돈을 워낙 많이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피크를 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경제 지표가 조금 애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제조업 PMI 이런 것들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내구재 주문 그리고 1분기 GDP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월 연준 의장이 늘 말하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최근에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바이든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국채금리가 조금 떨어진 것은 경제지표가 어느 정도 피크를 찍었다.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댈런스 여는 총재의 테이퍼링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연준회의가 있었던 그날에도 소폭 하락했죠. 이것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댈런스 여는 총재의 테이퍼링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 혹은 증세 이슈도 조금은 작용했을 거라 봅니다. 지금 토털리 4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 이것에 대해서 이슈가 많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국채 발행이 아니라 증세로 인해서 즉 세금을 더 걷어서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뿌려준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증세로 재원을 충당하게 되면 그만큼 국채 발행을 조금 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안정화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뭐지? 엄청나게 급등했네요. 지난주 금요일 달러 인덱스가 90.6 여기에서 놀다가 갑자기 91.3으로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네요.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추세선 저항을 그리면서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자리를 뚫고 위로 뚝 올라갔어요. 과거에도 볼까요? 과거에도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받다가 한번 뚝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당분간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고요. 또 그 전으로 돌려볼까요? 그 전에도 이렇게 저항이 있었는데 한번 뚫고 올라가면은 요 한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달러 인덱스는 연준에서 유동성 축소를 이야기하거나 글로벌리 무언가 악재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튑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유동성 축소 발언 한 번 했었죠. 영상 초반에 소개드린 바로 댈런스 여는 총재의 발언입니다. 댈런스 여는 총재의 발언을 간단히 볼게요. 조금 글씨가 작으니까 확대를 이렇게 얼굴이 확대됐네. 좀 내려볼게요. 아무리 잘생긴 얼굴이어도 확대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댈런스 여는 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요일날 말했죠. 그는 생각한다. 중앙은행은 테이퍼링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고. 양적 완화 구매를 줄이는 거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적절하다고. 우리가 국채 매입 규모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적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런 자리에서 이야기했네요. During a talk, 요런 회담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연준은 좀 말해봤죠. 테이퍼링을 안 한다고. 상당한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요런 것들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테이퍼링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게요. 이 댈런스 여는 총재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즉 유동성 축소를 예전부터 외쳐왔었던 사람이에요. 작년에는 무슨 말을 했었냐면 내년에는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2021년에는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사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2021년 1월 12일 올해 1월 달이죠. 이때도 이미 이런 말을 했어요. 연내 양적 완화 축소 개시 희망, 연준 테이퍼링 군불대기 시작. 실제로 이 기사 뜬 다음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죠. 로버트 캐플런 미국 댈런스 여는 총재가 11일, 1월 11일 올해 안에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블라블라블라. 이 사람은 지극히 매파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달러가 금요일날 급등했죠. 그래서 댈런스 여는 총재의 테이퍼링 발언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가 일제히 위로 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댈런스 여는 총재의 테이퍼링 발언, 이거 악재는 악재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매파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발언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악재긴 악재입니다. 제가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과거 대비 그렇게 크게 튀진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국채금리가 툭툭 튀었습니다. 특히 2년물 국채금리가요. 그럼 이렇게 달러가 크게 튄 것은 그의 테이퍼링 발언 더하기 또 무언가 있지 않겠냐? 글로벌리 악재가 있지 않겠냐? 제가 볼 때는 인도 코로나가 악재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인도 코로나가 요즘 이슈입니다. 인도 코로나 한번 볼까요? 인도 신규 확진 40만 명 넘어 2달 반 만에 44배. 코로나 쓰나미 엄청나죠. 하루 확진자 수가 40만 명이라고 해요. 예전에 미국도 엄청나게 코로나 숫자가 나왔는데 40만 명은 아니었어요. 물론 절대적인 인구 숫자 차이는 있긴 하겠죠.
기사를 간단히 볼까요? 코로나 사태 발생 후 특정 국가의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루에 40만 명입니다. 올 초 주춤했던 인도의 확진자 수는 3월부터 폭증세를 거듭했고 지난달 22일에는 미국의 종전 신규 확진자 수 세계 최고 신기록인 30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하루에 3,000명씩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백신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에서 코로나가 심하다는 것은 글로벌리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 유동성 축소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인도발 역풍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를 함부로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동성의 축소가 아니라 유동성 공급 축소겠죠?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조금씩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장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예요. 다음은 연준의 자산인데요. 연준의 자산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어느새 8조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그만큼 연준은 꾸준히 돈을 뿌리고 있다. 토탈리 4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는 증세뿐만 아니라 재무부의 국채 발행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연준의 도움이 아직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